반갑습니다. 4월 3일 목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올라간 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상승 반전. 자, 상승해서 마감된 이유는 트럼프 관세 발표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때문에 기대감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간외에서 전부 다 급락입니다. 지수 선물도 엄청 빠지고 있고요. 종목들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일단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 자,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의미 없습니다. 지수 포인트는 다우지수는 0.56, 나스닥은 0.87, S&P 500은 0.6% 상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관세가 거의 폭탄급에 달하는 형태로 진행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기분이 나쁜 상태가 좀 됐습니다. 우리나라한테는 25%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뉴스 바로 넘어가서 볼게요. 일단은 백악관 X 요거 먼저 좀 살펴볼게요. 이 화이트하우스 X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관세표가 나왔습니다. 쭉 관세표가 나왔는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차이나,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베트남, 타이완, 재팬, 인디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있죠. 그 다음에 태국, 뭐 등등등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한테 매기는 관세입니다. 미국이 부과하게 되는 관세.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할인, 디스카운트라고 되어 있죠. 디스카운트. 할인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건 뭐냐? 얘네들이, 이 나라들이 미국한테 부과하는 관세. 그러면은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가 50%의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었냐? 그 얘네들 주장이에요.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너희한테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일본은 46% 관세를 우리한테 부과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50% 깎아줄게 해가지고 24%. 기본적으로 이제 10%에서 시작을 합니다. 10% 정도 시작하는 거고,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한미 FTA 아니냐? 거의 뭐 보면은 관세 없는데 무슨 소리냐? 이게 핵심의 내용은 여기 밑에 조그맣게 글씨로 써 있는데요.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통화에 대한 조작, 그 다음에 무역 장벽을 포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역 장벽을 포함. 자, 무역 장벽에 대한 부분들은 아시죠? 미국 무역통상부에서 발표한 어마어마하게 긴 보고서 있었잖아요. 거기에 우리나라들 보면은 뭐 소고기도 포함되어 있고 뭣도 포함되어 있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 장벽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여기다 포함시켜가지고 수치로 환산했더니 한국이 무려 50%나 우리나라한테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어거지죠. 야, 일단은 내가 생각해보니까 니네가 나한테 너무 많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 같아. 우리도 좀 갈래. 아니, 우리는 너한테 세금을 받은 게 없는데, 아니 근데 내가 너하고 무역하면서 좀 불공정하다고 느꼈어. 그게 좀 기분 나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아주 엿 같은 거죠. 지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부담감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자, 지수 선물 암호화폐가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는 거. 요 큰 거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사우스 코리아, 아까 전에 보셨던 그 표가 있습니다. 이걸 들고 나와가지고 연설 보셨어요? 아까 6시 한 20분 전에 끝나고요. 제가 정리하느라고 지금 시황 녹화를 하는 건데, 저걸 들고 나와가지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 마감 직후에 외국산 자동차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한국산 자동차는 한국에서 81%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뭐 어디서 만들라는 얘기야. 자,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산 자동차는 90%가 넘는 비율을 일본에서 만들고 있다.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형태 안 좋죠. 지수 선물, 암호화폐 전체적으로 다 급락인데, 자, 이거 뭐 트럼프가 완전히 뭐 시장 자체를 그냥 박살내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85,000달러 깨져 있네요.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뭐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건 없을 거예요. 애플, 나이키 등 시간외에서 급락했다. 트럼프 상호 관세 여파.
애플 시간에서 6%대 급락, 나이키도 급락, 세계 최대 공장 중국에 있기 때문에 관세 크게 먹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 지금 중국에 공장 갖고 있는 애들은 더 큰 하락률을 보일 수밖에 없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시간에서 6% 넘게 급락 중이다. 그리고 나이키 6%대, 랄프로렌이 5%대, 에스티로더가 4%대 등등등 모두 미국 이외의 지역에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 다음에 나이키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제품 대부분 생산하고 있다인데, 자, 이쪽에도 다 뭘 하고 있어요? 관세를 부과시켜버리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게 뭐냐면, 보세요. 지금 다 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공장을 접고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그걸 포기하고 들어오느냐? 쉽지가 않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미국에다 새롭게 투자할게 라고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공장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미국에다가 현지 공장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공장들은 해외 투자용으로 써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공장을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2, 3년 또는 3, 4년 이후에 완공이 될 텐데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기 위해서 계속 관세를 얻어맞고 있어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관세 유예가 필요한 거지. 이게 왜냐면 미국에다 공장을 짓게 돼서 상황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은 관세 유예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지금 허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관세 매겨버리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상황이 된 모습이니까 사실 미국에다 투자하는 것 자체가 좀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왜냐면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이번 임기가 끝이잖아요. 물론 이제 3선에 도전하겠다. 3기 뭐 이렇게 가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될라나요? 네, 그러면 독재자랑 다를 게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경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또 회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던 동안에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1기 때도. 네. 그래서 그다지 네, 추가적으로 더 대통령을 집권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인데 미국에 지금 투자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뭐 근로자 이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는 것밖에 없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네, 어차피 관세 얻어맞을 거고 트럼프 임기 끝나면은 필요 없어질 거라면 그 뭐 필요하겠어? 네, 투자 안 해. 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뭐냐면, 유럽이, 내일 새벽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일은 우리 아주 중요한 게 굉장히 많네요. 내일 새벽에 이제, 이 미국이 우리한테 제시한 관세에 대해서 발표할 것이다. 야, 이 피곤합니다. 미국장은 내일 새벽이면은 오늘 오후쯤 되는 거죠. 오늘, 한두 시쯤 되겠나요? 네, 그쯤이면 이제 발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겠죠. 왜냐면 유럽이 그동안 그 계속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었던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야,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기본 10% 상대국 절반. 기본 10% 플러스 상대국 절반의 상호관세. 한국은 그래서 25%가 나온 것이다. 자, 이거는, 여기 뭐 다 나와 있었네요. 이런 표, 아까 보셨던 거 있죠? 여기 조그맣게 글씨로 뭐 써 있는데요. 이거 읽기 어렵지만, 네,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일단, 야간,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들 다 떨어지고 있고요.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불확실성 확대가 아니라 굉장히 세게 맞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3일까지, 네, 4월 3일이니까 오늘이죠. 오늘부터 이제 이런 일반 관세, 네,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4월 9일부터 국가별 관세가 시행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그 트럼프의 어떤 연설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서명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백악관 관계자들이 이야기한 부분에 비하면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조율을 시도해도 협상을 시도해도 관세는 그대로 매겨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 꼴보기 싫어 미치겠네. 다른 걸로 넘어가야 되겠어. 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는 그냥 무조건 간다. 니들이 뭐 어떻게 방법을 쓰더라도 관세는 무조건 간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모습인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나스닥이 20% 넘게 급락했다. 이거 나스닥이 아까 플러스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수 선물이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야, 중국도 난리가 날 것 같은 부관이고요. 네. 근데 지금 정규장 상승 마감한 이유는 관세 부과를 통해서 그동안 짓눌러온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그렇지 않았네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하락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고. 자, 관세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서는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25%, 네, 첫 번째 안이 그거였죠. 네, 모든 국가에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두 번째 안은, 네, 각 국가별로, 다른 그런 관세를 부과하겠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관세를, 네, 유연하게, 네, 생각하면서 가겠다. 뭐 그런 거였는데, 그런 부분 안 나와서 10% 이런 보편관세, 그 정도까지만 생각했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3번은, 이게 모든 걸 다 섞었네요, 그냥. 네, 모든 걸 다 섞었어. 일단 기본적으로 10%, 네, 10%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저것, 요것저것, 뭐, 이렇게 전부 다 섞어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미국에게 매기는 관세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니네들 거기서 절반 뚝 잘라가지고, 이만큼 니들이 우리한테, 관세를 내야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캄보디아는, 49%. 여기가 제일 세긴 하네요. 근데 교역량으로 봐서는 지금 여기 보면 캐나다가 안 나와 있죠. 캐나다하고 이쪽도 그냥 관세 그대로 간다고 돼 있어요. 캐나다, 뭐 멕시코. 네, 관세 그대로 간다. 이 표가 요거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로도 더 있는데 여기 지금 엑스에서 공개가 안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캐나다하고 멕시코 이런 쪽도 네, 관세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일단 뭐 지금까지는 전 세계가 관세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었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뭐 유럽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미국에게 관세를 세게 매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도 저 관세를 그대로 다 두들겨 맞는다. 이거 좀 불합리합니다. 이거야말로 좀 불합리하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FTA를 통해서 뭐라고 있어요? 관세가 거의 미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는 게 한 0.8 정도 됩니다. 0.8이요. 1%가 안 돼요. 0.8 정도인데 니들은 지금 뭐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무역 뭐 장벽이니 기타 등등 해가지고 보니까 네, 관세가 니네 한 50% 정도 매기는 것 같아. 네, 안 되겠어. 우리도 25% 정도는 갖고 와야 되겠어. 자, 1%도 매기지 않는 관세의 국가에게 25%를 매기는 거야. 그냥 뜯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같이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얘네들이 지금 뭐였어? 상호 관세인데 깎아준 거예요. 디스카운트. 네. 얘네들이 말한 게 그거야. 깎아준 관세다. 이거 내라. 안 그럼 니네들 이거 상호 관세인데 원래 50% 내야 되는 거 25% 깎아준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겠냐 이거지. 또 FTA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FTA를 네, 이거를 뽀개버리려면 안 돼요. 왜냐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금의 미국의 국가 안보, 국가 비상사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관세를 부과하는 거지만 한국은 미국의 관세를 부과시키려면 지금 FTA 그 틀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요거 WTO로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부당하니까 우리도 관세도 올릴란다. 그러면은 거기서 뭐 법률 검토를 해가지고 재판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그러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그거 하는데 시간 무지하게 걸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관세를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고요.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야 그러면서 그때 무역법 있잖아요. 네, 그걸 들이밀면서 우리는 국가 비상사태야 관세 매길래 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관세를 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참 맞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역에 대한 통상부가 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 협상을 통해서 끌어냈어야 되죠.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었지 않느냐. 그러면 이 기간 유예해 줘라. 간단하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뭐 협상이 왜 안 되는 거냐 이거지. 그죠? 기업들이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뭐 아무튼 네, 이런 것들을 가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뭐 미국에 왜 간 거야? 아무것도 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요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좀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네, 주가가 야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 현지에 예,
그 공장이 있거나 현지에서 만드는 상황 이런 정도라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피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쟁 수준의 상호관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우리나라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부 다 까이는 겁니다. 네, 똑같은 거 계속 나오네요. 소매 기업들의 주가는 급락을 했다. 왜냐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감도 지금 40%가 넘게 상승이 좀 됐습니다. 미국 제조업 살리려다 경제 망가질라. 자,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쏟아지면 뭐 할 거야? 트럼프가 밀고 나갔는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 발표하니까 이제 와서 자, 무역 파트너에 대한 상호 관세가 우리 산업과 이거는 분명히 미국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 기업들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얘네들은 지금 저거밖에 안 되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지금 적자 봤으니까 그거 좀 메꿔보자. 이거예요. 뭐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겠다가 아니라 자기들의 세수 확보를 위한 부분으로 전 세계에서 뺑을 뜯겠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때린 것과 같다. 자, 이게 안정화돼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절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유상증자를 생각해 보세요. 한 방 얻어 맞았어. 일단은 저 경영진들한테 우리가 뺑을 뜯겼어. 주가가 폭락을 했어. 당장 회복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유상증자를 때려버린다 그러면은 이거가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린 것처럼 지금 이 관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4월 9일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일주일 유예를 준 거죠. 그 전에 네 빠르게 협상을 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네 이거는 트럼프 관계자 백악관 관계자는 그런 거 없어! 라고 못을 박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좀 짜증나요. 기분 더럽게 나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상황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좀 두고 보고 네 결정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하락해서 시작할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국내 증시에서 체크할 것은 미국 증시 지수 선물이 폭락하는 건 폭락하는 거고 국내 증시도 일단 떨어져서 시작하겠죠. 떨어져서 시작하면서 어디로 가겠느냐? 반등이 빠르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쳐받고 끝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 걔네들은 공매도까지 더해져 가지고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공매도 때문에 피곤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자, 대형주 쪽에도 공매도 자금 뭐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거고 대차장고 빌렸던 거 그대로 공매도로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네 주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쿵 하고 떨어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손 나가지 마시고요. 움직임이 나오는 거 확인하세요. 자, 최근에 외국인 매도 계속 나왔던 부분들 우리가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방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지수 방어주들 관세와 관계없는 거 있죠. 은행주라든지 또는 뭐 엔터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세와 관계가 없을 것 같고 관세와 관계가 없는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네, 방어를 좀 해줄 거고 뭐 그 다음에 관세와 관계가 있더라도 지수 방어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대형주 쪽에서는 낙폭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지금 반도체나 또는 바이오 자동차 뭐 2차 전지 뭐 그 다음에 방산 조선 할 거 없이 그냥 전부 다 때려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같이 떨어졌다가 어느 쪽으로 올라가느냐 그 다음에 내려가는 폭이 얼마만큼 네 그 좀 제한적이냐 그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네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니까요. 아침에 주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반등을 얼마만큼 빠르게 올리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아침 시점에서 네 악재 해소로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악재 해소에 따른 매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지지점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떨어진 시점에서 바로 반등 나오는 것은 그 강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뭐 출렁출렁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반등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고 저점권을 이제 수급이 바꿔줄 거예요. 어제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수급이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이 이동을 하게 되면 뭔가 이제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된다든지 등등의 얘기가 나왔을 때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만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거기까지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장 시작한 다음에
다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서 장중 시황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분들만 네, 오늘 다뤄봤고요. 다른 거는 뉴스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 파이팅, 네, 힘내보자고요. 네, 파이팅 하시고요. 네, 잘 또 풀리기를, 또 좋은 대응들을 고민하면서, 네, 오늘 시장을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내일도 만만치 않은데, 내일도 탄핵 선고 있잖아요. 골치 아픈데요. 그 다음에 유럽의 발표, 골치 아픈데. 자, 아무튼, 네, 일단 시장 시작하고 나서 보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